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오늘은 좀 특이하고 다채로운 경력의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대 치대를 나온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를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우리나라 최초 치과 의사 출신 법조인이 된 뒤 이후 정치권에 들어와 18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20대 총선에선 강남구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시 새누리당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돼 강남에서 24년 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는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꿋꿋이 버티며 3년 임기를 다 채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40총선 중구 성동구 갑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오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길게 한 건 이 프로그램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영광입니다. 근데 진짜 뭐 서울대 치대에 나와서 치과의사다 사법시험도 그냥 이렇게 훌쩍 붙고 그러는데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그런 건가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공부가 제일 쉬울 수는 없고요. 네.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좀 자신과의 싸움 이런 거에 스스로 네. 좀 지기 싫다는 거, 그런 승부욕 이런 게 아무래도 이런 길로 이끈 것 같습니다. 승부욕, 자신과의 싸움. 지금 권익위원장을 2020년 6월 29일에 임명이 되셨는데 2023년 6월 27일까지 만 3년을 다 채우셨는데 뭐 국매에도 못 오게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 그냥 계속 꿋꿋하게 버티신 이유 같은 게 뭐였나요, 그런데? 네,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는 그런 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 이런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물론 이제 그런 정권의 네. 그런 무시무시한 탄압이 두려워서라도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네. 이 원칙 그리고 또 법에 정해진 임기 그리고 독립기관이고 중립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기관장으로서 거기에 굴복해서 물러나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공포를 이기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냥 말아버리는데 의원님은 그런 성격은 아니신 모양이네요. 네, 네, 저는 스스로에게 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국민들에게도 네. 그런 당연한 책임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권익위 관장하는 상임위가 정무위인데 지금 정무위를 안 가고 법사위를 가셨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권익위원장을 그만두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네. 이 무도하고 또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네. 이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들 그리고 네. 대통령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가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 승리한 네. 목격자이자 증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임위가 법사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윤석열 정권을 무도하다, 법치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안내가 뜨던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회부 통지, 그래서 2024년 6월 23일 14시 51분 기준 5만 명 동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뭐 이런 고지가 팝업으로 뜨던데 이게 보니까는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이제 소관 상임위에 보내서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보니까는 이틀 사이에 7만 명이 더 동의를 해서 지금 12만 명 넘게 동의를 했던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청원 일단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국민청원이 접수가 되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로 올리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요. 네. 이 사안은 지금 법사위 내에 청원 소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원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올릴지를 결정을 해서 전체 회의에 올려지면 거기서 논의해서 본회의로
이렇게 가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 지금 법사위원이기도 한데 뭐 최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평소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법률가신데 어떻게 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네. 사유는 이제 헌법 제가 보는 이제 헌법 위반 사안은 대통령이 네. 무소불위의 이런 그 법률안 거부권 행사 네. 이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안 거부권의 경우에도 네.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져 있지만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일정한 한계, 네.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헌법상 이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2년 사이에 14건의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그중에서는 본인과 가족에 관한 사안들도 네. 몇 개가 있고 그리고 또 국민들의 생명과 네.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에 위반되는 그런 법률안 거부권도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은 헌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는 지금 네. 최혜병 이 사건의 경우에도 네. 사실상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헌법상 책무 그리고 자신과 그 측근들에 네. 의한 외압 의혹에 대한 그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이해충돌 금지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고발 사주와 네. 관련돼서 대통령의 관여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이런 좀 다수의 법률 위반 사안도 지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으면은 탄핵 사유가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